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원희주입니다. 이제 장미 대선이 정말 열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 대선 이후로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시장의 흐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첫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전화 그리고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2545-7988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투표하셨어요? 아니,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본투표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까 네. 신분증 챙겨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담 전화 기다리면서 저희 투자의 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장미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책들 속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대선을 하루 앞둔 부동산 시장의 쟁점, 오늘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긴장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후보들의 공약을 봤더니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공약을 발표했고요. 예. 어쨌든 이제 내일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그 주택이 입주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이런 주택 공급 과잉 이런 문제에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이 정권 교체 후에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확실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약간 더 불확실성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든지 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이제 또 임대 공공주택 확충 이렇게 이제 서민들을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부동산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뭐가 있겠냐 물어봤을 때 역시 가장 큰 논란이 될 정책은 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될 듯합니다.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조금 이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선별적인 중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동산 보유세가 뭐냐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재산세와 이제 종합 부동산세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라는 건요, 부동산 가격 이런 거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요. 이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종부세라 그러죠.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 이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주택을 합쳤을 때 합계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액 부동산 보유자라든지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기의 목적인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똑같은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보유세를 인상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보유세는요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이 정부 재원 마련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민들의 불만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 노무현 정권 때 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때 격렬하게 좀 조세 저항에 부딪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가 물론 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좀 높이는 건 찬성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 등 이런 거래세를 조금 낮추면서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보유세는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바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외에는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뭐 기존의 대출은 좀 더 규제 그런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 방향으로 이 투기 지역 중심의 선별적 중과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그 1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이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이 선별적 중과세가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불합리한 그런 과세 부담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요, 이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요. 또 지방 그리고 수도권은 분명히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선별 과세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과세를 위해서요, 일단 부동산 과세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용이나 단순 투자용은 좀 과세를 완화해주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투기성이 있는 대상은 좀 과세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영규 본부장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세미나 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리고요.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02-2077-6356번으로 사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알아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영등포 예. 양평동에 네. 신동 아파트요. 예. 신동 네. 아파트. 네, 그게 매수 제작이 어떨까 하고 좀 전화 궁금했어요. 신동 아파트 매수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동 아파트 매수하시려는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서울에서는 우리 서민들이 아파트 살아 살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예, 우리 이제 사놨다가, 신지 않고 사놨다가, 우리 아들이 들어갔으면 해가지고요. 아드님이 들어가셨으면 하는 거고. 어머니,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애는 지금 이제 나가서 언능 살고 있고요. 네. 예. 우리는 그냥 또 우리대로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신동 아파트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게 몇 평대 알아보고 계세요? 조금 평수로요. 적은 평수로요? 22평. 22평. 네. 가격은 알아보셨죠? 네. 가격은 얼마나 하던가요, 어머니? 그냥 3억 7천 하는데요. 우리는 3억, 2년 전에는 3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여차저차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사이에 뭐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거든요. 제가 일단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평역 인근에 있는 요 신동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예, 한 2012년 그때부터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과정은 좀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낡고 한 500세대가 안 되는 세대지만 뭐 재건축이 네.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뭐 조금 네. 이제 한 600세대가 좀 넘는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주변을 살펴보시면 좀 비슷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뭐 물론 현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연차도 거의 조금 뭐 한 4, 5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아파트들이고
그러니까 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고 그나마 이제 물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인데 이것도 200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변으로는 어쨌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에 기대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2년 전에 사셨으면 물론 좋으셨겠죠. 좋았죠. 그렇죠. 2년 네. 전에 사셨으면 1억 정도 이제 차익을 보실 네.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1억 올랐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그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큰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제가 이제 매수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이제 건너편으로는 목동이 위치하고 있고 네. 오른쪽으로 이제 여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업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수 역할을 뭐 당산동이라든지 뭐 양평동, 물레동 이쪽에서 많이 주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네. 또 밑으로는 뭐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고 어쨌든 업무 인구가 주변에 아마 퍼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거 선호도는 높은 곳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양평역 주변으로 해서 신축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들어갈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네. 규모의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평역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주거 선호도는 높은 곳이다라고 이제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동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네. 물론 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2년 안에 많이 한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르는 게 조금 이제 상승폭은 작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앞으로 22평대가 뭐 좀 한 25평대로 커지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매수해 놓으셨다가 아드님이 들어오시고 혹시라도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그때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효과를 누리신다면 매수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맞은편에 되게 많은 이제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죠? 그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재건축이 막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는 또 이 중공업 지역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추진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아파트도 네. 좋거든요, 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면 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옆에 아파트 잘 되면 좀 더 좋아지는 환경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어머님. 일단 뭐 네. 시세 차익을 아주 크게 보기는 어려울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매수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네.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전화 잘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지금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연결 잘 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마포 공덕동 예, 도화 우성 아파트랑요. 예,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둘 중에 예. 매수를 하고 싶은데 투자용으로 어떤 투자. 게 더 적합할지 여쭤보려고요. 투자 목적으로 일단 위치는 도화동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도화 현대 1차 아파트냐, 도화동 우성 아파트냐 두 곳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비교 분석 도와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목소리가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 네. 네. 한 20대신가요? 20대 후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투자에 빨리 눈을 뜨신 거는 저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네. 일단 이 마포 쪽을 알아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마포가 네. 저희 직장이나 이런 아. 거에 있어서도 가깝고 네. 네,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뜨고 있는 동네여서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남보다도 더 올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마포 쪽에 이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신 두 아파트를 보면 여기 이제 그 도화 현대 1차하고 도화동 우성 아파트 이 두 개를 보신 거예요. 네. 예. 어쨌든 뭐 현재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몇 평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20평대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68제곱미터가 5억에서 5억 3천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두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도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덕역 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근데 공덕역이 어느덧 지하철이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뭐 5호선, 6호선, 경의선에다가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어쨌든 교통에 대한 굉장히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도화 현대 같은 경우가 연차가 좀 돼가고 있죠. 네. 연차가 한 뭐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차에 대한 약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한 15년에서 25년 사이 된 연차된 아파트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새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또 재건축을 기대하기도 조금 힘든 연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오름세가 조금 덜할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도화 우선 같은 경우는 연차가 좀 더 됐죠. 네. 그러니까 더 됐는데 20평대 후반을 비교해 보면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예,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는 어쨌든 혹시 모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한강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 도화 현대 1차나 도화동 우성이나 이 비슷한 20평대 후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주변을 좀 크게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공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요. 네. 이 위쪽으로는 이제 아현 뉴타운이 정비가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강 쪽으로 옆으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용강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25평이 어느새 8억을 넘어섰어요. 네. 여기 바로 그 지하철역 하나 사이지만 여기는 20평대 후반이 한 5억 선, 여기는 25평이지만 8억 선. 그만큼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쪽 도화동 쪽은 지금 약간 좀 구릉이 진 데다가 이런 네. 아파트들이 오래된 그런 약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포권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솔직히 두 개 중에 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이 연차가 애매한 것보다는 차라리 연차가 좀 더 오래돼서 뭐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런 개발의 호재를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신다고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일단 도화 우성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연차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15년에서 25년 사이는 조금 연차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걸 보더라도 요 도화 우성이 요 현대 1차보다는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본다고 하면은 꼭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면 저는 도화동 우성 쪽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투자 목적으로 지역 선정은 잘하셨대요. 네네. 근데 연차 이런 걸 따졌을 때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도화동 우성 아파트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저희가 상담 문의 받고 있는데요. 02-2077-6356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네. 연결 잘 되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전 노원구 하계동 건영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살고 계세요? 예, 예. 네. 한 11년 정도 지금 살았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30년 됩니다. 30년이다. 88년 6월달 준공된 거니까요. 오래 거주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애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여기 굳이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 옮기려 하는데 이제 지금 타이밍이 지금 옮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재건축 얘기 좀 나올 때 옮기는 게 나은지 그 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매도가 좋을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하계 건영 아파트 말씀하셨죠? 네, 네. 저희가 그러면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이곳에 사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하계 건영 아파트가 지금 몇 평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27평 거주하고 있어요. 27평이면은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한 4억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 4억대 초반 정도 할 거라 보이는데 네. 지도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계 건영, 하계 극동, 벽산 요 같은 아파트로 보는 거잖아요. 네, 1980세대. 그렇죠. 예, 같은 아파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가 바로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군을 보고 들어오는 수요, 그리고 이제 교통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이제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쉽게 떨어질 일이 없고 가격이 완만히 상승을 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점은 이제 연차가
오래된 거죠. 네. 그렇죠. 이 오래된 아파트의 단점을 흔히들 이제 살펴보면은 좀 뭐 주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난방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도 뭐 그런 불만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도를 어쨌든 좀 크게 보면, 예. 어쨌든 이제 상계주공,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같은 경우들이 뭐 작년부터 이 재건축에 대한 화두로 인해서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학군에 따라서 수요가 오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계동을 보시면은 아버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내년이 되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계동 쪽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계동 쪽에서 먼저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은 오래 남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은 뭐 대선 때문에 약간 전국이 불안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를 매도해야 되냐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하계동은 크게 뭐 가격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 개발 호재를 보시면은 뭐 위로는 창동역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강운대역 쪽에도 뭐 KTX가 들어온다, GTX가 들어온다 이런 호재들이 조금 산재를 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본 하계역에 위치한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크게 가격 하락 여건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군 좋고 교통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진 않겠지만 가격 상승폭은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곳을 정하셨다고 하시면은 굳이 뭐 임대를 놓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맞는데요. 네. 굳이 뭐 다른 곳으로 내가 이주할 뭐 필요성이 지금 없다 하시면은 아까 시청자님 생각처럼 어쨌든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 재건축에 대한 화두가 좀 나왔을 때 그때 약간의 가격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매도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상황을 보시고 뭐 이주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가격 하락 우려는 좀 덜한 지역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일단은 네. 보유. 근데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고민되시면 그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또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91번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맛보고 갈게요. 먼저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강남 지역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1%의 부자들이 거주하는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 강남 속에서도 또 강남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은 요 근래 들어와서 하루가 다르게 땅값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30평대 아파트 값만 해도 자그마치 18억대를 호가하고 있으니까요. 이만큼 가치가 증대되는데 그렇다면 왜 오르는가?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 미래 가치를 내 한 몸에 안을 수 있습니다. 얼마로? 3천만 원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냥 묻어두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은 강남 속의 강남이라고 하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8학군의 사학 명문, 바로 이면도로가에 있으면서도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근린 상가가 되겠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 첫 번째 정보 기대를 해보고요. 미스터 역세권 정형근 이사가 준비하신 내용도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좀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저평가가 돼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단기 투자 차익이 좀 기대가 되는 지역과 장기가 기대되는 두 가지 지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지역, 일단은 2030 플랜의 핵심축 어디죠? 도심, 강남, 그리고 영등포입니다. 그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 어딜까요? 바로 영등포 지역이겠죠. 그중에서 한강변과 맞닿아 있고 역에서 1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팔방미인 같은 지역을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역 1분짜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 준비를 했고요. 단기 매가 차익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지역은요. 장기적으로 큰 폭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면 서울에 그리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강남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과거부터 쭉 기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한 군데씩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앞으로 지금 민족공원이 완공이 되고 이제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큰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효창동입니다. 효창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면서 그리고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효창 5구역과 가까운 거리의 근접도를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뛰어난 그런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도요,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 연태형 매물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정말 엑설런트한 그런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근린상가 유형이 오늘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먼저 영등포구에서 출발해 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5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7층 건물 내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수익형 모델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오피스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이 양평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양평동 일대 하면은 젊은 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디입니까? 여의도권과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여의도 접근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9호선입니다. 여러분들 9호선대를 찾아보면 역에서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이렇게 작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여의도권과 가깝고 그래서 임대가는 높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매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입지는 어떠냐 보면 한강과의 맞닿은 지역 선유도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밝고요. 이곳 어떻습니까? 양평동 일대를 보면 준공업지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고밀도 중공업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돼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영등포 핵심 구역,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곳 선유도역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 특성을 봐도 뭐 초중고도 가깝고요. 바로 좌측으로 가면은 마곡지구, 우측 두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을 활용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치 큰 국지가 있는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미래가치가 뛰어난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나와서 바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입지적 부분 살펴봤는데 앞서서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주목된다 하셨거든요. 개발 계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개발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저평가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저평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높은 그럼요. 미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보시면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제외를 하고도 9호선 일단 3단계까지 예정이 돼 있죠. 아마 내년 초 3월 정도면 9호선이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송파구까지 한달음에 갈 수가 있고 9호선이 왜 경제 가치가 높다고 말을 하죠. 일단 첫 번째 마곡지구부터요. 여의도, 강남, 다 뚫고 송파구 지역까지 모두 다 업무 벨트를 끼고 돌기 때문에 9호선이 핵심 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대표 또 급행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래 가치가 더욱더 높고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점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2호선 내선 순환이라던가 1호선 이런 쪽에 역에서 가까운 매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평가된 지역,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역들 보면 여기서 가까운 쪽에 있는 좋은 매물들을 선별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겠죠. 본 지역은 9호선 라인 한 라인의 선유도 역세권임에 도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서 가까운 쪽에 선점 투자가 가능한 거기다가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30 플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핵심 지역입니다. 영등포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영등포구청을 중앙으로 나눴을 때 상단에 있는 중공업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한강과 맞닿은 지역, 선유도역 그리고 양평역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좌측은 아직 멀었지만 목동 재건축 27,000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여의도 재건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가 더 빠를 텐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지 그리고 7,000세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될 거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그 말은 뭐냐면 상업시설과 같이 업무시설과 같이 함께 통합개발로 간다는 겁니다. 단지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이 되고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맨하튼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로 둘러싸일 확률이 높고요.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밑에 노량진 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곳 여의도 양평동 일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 수요로 인한 큰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개발 호재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건물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거고요. 현재 7층 건물 중에 3층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안양천이 보입니다. 본 건물은요. 주변의 일대 대로변 일대와 가깝고 그리고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점을 또 강점으로 뽑고 싶고요. 풀옵션 구조니만큼 젊은 층, 특히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그런 건물이다. 그리고 주변 일대 보시면 롯데홈쇼핑, 롯데제가 다 대기업 건물 사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건물 사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듣는 내내 저평가 이게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맞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완공 전이라는 거고요. 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왜 적은 금액일까요? 보면 지금 현재 분양 새로 나오는 그 일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보면은요 2억 7천대, 8천대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완공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녔고요. 그렇다면 얼마일까? 그럼 2억 5천도 안 되는, 2억 중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억 4천 5백 정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매가를 가지고요. 그러면 또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실제 사용 면적 자체가 12평 반 정도 됩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도 사이즈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예상이 2억 3천, 3,500 정도 예상이 되니까 실제 전세라고 투자하면 뭐 1,000만 원, 1,500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는 작은 비용으로 역에서 1, 2분짜리 택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지녔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 매력적인 오피스텔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그래도 주의를 해야 할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이 지역 일대는요, 영등포 굉장히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영등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문래까지 하단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단에 있는 한강과 가까우면서 9호선과 5호선 라인에 걸쳐져 있는 이 지역을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정보 만나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근린상가 정보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네, 이번에 상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상가는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분석 자세히 해주시죠. 네, 이곳은요, 이 강남 속의 강남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철 분당선의 한티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파락군의 중심축이죠. 이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도보로 3분, 도곡초등학교 바로 30m 위치에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위쪽에는 삼성동, 아래쪽에는 개포동. 자, 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요, 많은 개발호재의 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치를 떠나서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매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소규모의 고액과의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면도로에 그 대규모 학원가가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면도로에 소규모의 고액과의가 아주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야말로 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불과 1,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요 이미 파락군의 명성이 자자한 그 뭐 유명 학교들이 이미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여기는 그냥 명문 학교의 중심축이면서도 앞으로의 내재 가치가 더욱 크게 꽃을 피우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강남권 하면 바로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떠오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치동, 이 안에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치동 개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개발 호재가 그냥 백화점 뷔페식으로 나열돼서는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개발호재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진정한 개발호재가 되는 것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개포지구와 대치지구 재건축을 합치면 35,000세대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예정이 아니고요. 시작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례신산의 경전철이 불과 바로 옆으로 인접해서 지나가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일컬어지는 115층.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부터 삽을 뜨기 시작할 텐데요. 걸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걸어서입니다. 걸어서. 차를 타고도 아니에요. 걸어서 불과 20여 분 거리. 그리고 영동대로에 동시에 통합 개발, 즉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 걸어서 2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가 더 크고요.
또 SRT 수서역이 이미 개통돼서 강남 지역에 빵빵거리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보시면은요, 일본 핵심 지역만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변두리 사이드들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투자를 하시려면 강남 속의 강남 주목하십시오. 네. 뭐 입지에 이어서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상가 건물인데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와서 확인이 가능하고 2층에 근린 상가라고 하지만 실제 상가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까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2층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떤 곳이다? 소규모의 고액 과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과외 선생님들이 어떠냐면 거기에 주거를 겸하면서 과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 원거실이에요. 방과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화장실, 주방이 전부 갖춰진 풀옵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당연히 구비가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2층인데 도로변가에 있기 때문에 더 높고요. 특히 여기는 전용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가 전용률이 50% 내외인데 비해서 여기는 75%, 즉 15평형대가 되는데 실전용 면적이 9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분석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가이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익 구조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근래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 자체는 보통 4%에서 5%대인데 여기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원가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원가 분석 방식을 쳐보면은 이곳 지역의 땅값이 평당 4,200에서 4,500만 원. 와서 현장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된다? 거의 4.8평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2억 원이 넘어가는 거 금방 계산이 나오시죠? 거기다가 건축비. 이 제가 아무리 원가를 따져봐도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이 원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2억 7천만 원이다. 이것이 그럼 왜 이렇게 싼가? 다른 어떤 내재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2억 7천만 원에 대출 1억 4천만 원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1억 원을 투자하시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약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좋아서 대치동에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얼마 없어. 그러면 걱정 마십시오. 바로 전세로 놓으시면 되는데요. 전세로 놓으실 때는 대출 필요 없죠? 갭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맞춰드리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3천만 원으로 강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의 밭에서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금이 생기면은 임대 수익도 확보하죠. 그것도 안정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든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의 가치란 점 강조드립니다. 뭐 전세 보조금 활용 시의 투자 자금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사항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과연 앞으로도 가격 상승을 할 것인가?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현재 땅값 한번 주변 시세 돌아보시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특히 현장 주변의 땅값을 잘 대비를 하시면서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의 근린상가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다시 미스터 역세권 정형근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정보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5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실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그리고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7,700만 원입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사님, 네. 입지 분석부터 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입지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요. 용산권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기준점이고 주택, 안정성이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하려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을 잘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효창 3, 4, 5구역이 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입니다. 본 매물은 거기에 딱 맞춰서 보시면 기존에 15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요. 현재 월세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월세 갱신기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더군다나 뭐 연금형 부동산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깝고요. 뒤로는 숙명여대가 도보로 약 4분, 5분 거리고 앞으로는 용산역이 또 10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역 앞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활용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주택의 중심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공원과 캠프킨 부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가 완벽히 스며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 가치 따져보도록 하죠. 네. 용산구 하면 떠오르는 개발 호재들이 여럿인데 그중에서도 이 효창동은 어떤 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모든 호재는요. 거시적인 호재와 미시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호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큰 폭의 가격 차익을 매가 차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은 아마 이제 18년부터 원래는 순차 개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나 19년도 상반기쯤으로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순차 개정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연 1억 명 이상의 관광객 수를 낳는 관광 자원으로 변모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우리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보이는데요. 일단 한강로 일대 보시면은 일단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이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될 거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있죠. 그것도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 뒤에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뒤에 뭐가 있죠? 버스터미널 부지. 여기에 호텔이 자그마치 1,800실이 올해 안에 완공 예정입니다. 1,800실 지금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하지만 뭘 보고? 바로 민족공원을 보고 완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미 10년 전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남 뉴타운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돼서 3구역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용산에 굉장히 많고요. 지금 법정 싸움 중이지만 국제업무지구 55만 평도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쌍방 민족공원과 국제업무지구로 인해 주변 일대 주택 주거 지역은 큰 폭의 차익을 남기고요. 가까운 미시적으로 호재를 보면요.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에 4구역, 5구역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습니까? 거기만 땅값 오르나요? 아닙니다. 역세권을 향유하고 있는 아파트 플러스해서 주변 일대 지역까지 모두 땅값이 오릅니다. 본 지역은요. 5구역 롯데캐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캐슬 19년에 초반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큰 매가 차익이 예상되고요. 현재 효창동 일대 원효로 일가 보시면 2억 8, 9천대의 분양 매물이 나오고요. 용문 같은 경우에 3억대 이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좀 작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용산의 핵심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건물 특징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완공이 네. 돼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거 시공 당시 옛날부터 다 봤던 매물입니다. 그런 건물이니만큼 본 건물은 굉장히 잘 지은 매물입니다. 요즘 일대 10평에서 12평 실사용 면적인 건물이 많다고 봤을 때 본 건물은 13평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용산에서 보기 드문 8m 도로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뒤에는 효창 5구역이 있고 앞에는 또 효창 공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 요소와 재개발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미래 가치가 뛰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층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향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변 일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효로 1가 3억대, 효창동 일대 2억 8, 9천 정도. 이 정도 신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 본 건물보다도 사이즈가 작은데도 그 정도 매가죠.
하지만 본 건물은 2억 6,700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세로 여러분들 놓을 때는 조금 월세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전세로 새로 맞출 경우 2억 2, 3천 정도. 그럼 실제 들어가면 전세를 맞출 경우 약 3,700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요, 지금 현재 3,000에 80에 놔져 있습니다. 다시 맞출 때는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 갱신을 하던 새로 맞추던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런 보기 드문 은퇴형 매물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앞으로 용산권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짚어주시죠. 네, 용산 일대 보시면은 새로 분양되는 물건들도 많고 그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많은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지어져 있는 건물로 진짜 4구역, 5구역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용산의 거시적인 개발, 굵직한 호재까지 다 거머쥘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본 건물이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지어져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하면 향후 10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힘이 충분히 되는 건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